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연애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헤어지자는 말을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주제는 막말입니다. 막말. 여러분 싸울 때 막말 나도 모르게 많이 하시게 되죠. 연애를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또 싸우다 보면 갈등이 커지게 돼요. 갈등이 커지게 되면 내가 원치 않게 나도 모르게 막말이 튀어나가는 경험들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절대 막말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도 상대방이 먼저 막말을 하면 나도 그거에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으니 그거에 내가 방어를 하는 그런 의미로 혹은 복수하는 의미로 막말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연애할 때 헤어지자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말도 이 관계 전체에 너무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많은 분들은 막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은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막말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이 미치는지,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당연히 막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막말을 자꾸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 헤어지자는 말이나 막말이나 둘 다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엄청나게 감정 소모, 특히 부정적인 그런 감정 소모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감정 소모를 너무 크게 하면 우리는 누구나 지치고 소진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좋게 유지해갈 에너지가 빠르게 고갈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유기불안을 건드리기 때문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막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이 막말이라는 게 상대방의 경계를 침해하고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의 경계를 잘 지켜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이 관계가 장기적으로 잘 좋게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이 경계를 지킨다는 게 뭐냐? 그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상대방의 생각, 가치관, 그 사람의 성격, 살아온 과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바꾸려고 들지 않는 게 그 사람의 경계를 잘 지켜준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막말을 하던가요? 보통 막말은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과거, 그 사람의 친밀한 가족이나 친구,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을 막 하죠. 너는 성격이 진짜 이기적이고 너밖에 몰라. 너는 그따위로, 그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사니까 그렇게 취업도 안 되는 거야. 네가 그랬으니까 네 친구들도 너한테 등 돌린 거야. 니네 가족은 왜 그 모양이야? 하나같이? 네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그지 같은 성격인 걸 내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너 같은 걸 만난 내가 땡땡이지 이런 막말들 제가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우리는 실제로는 더 심한 말들도 주고받을 때가 있죠. 우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상대방이 가장 상처받는 말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너무나 잘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 말을 하느냐?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상대방 때문에 너무 상처를 크게 받았으니까 너도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상대를 확 핥혀서라도 그거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그 순간에 아주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갈등이 해소되고 갈등이 좀 끝이 나고 화해를 하고 다시 이제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했네. 내가 너무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내뱉었구나. 이런 후회를 하게 되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후회를 하더라도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받은 상처는 상처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떻던가요? 그날의 싸움은 잘 끝이 난다고 해도 두고두고 그 말 자체는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말들도 해소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에 의심이 싹 트게 됩니다. 사이가 좋게 나중에 회복되고 나서도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로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이 관계에 싹을 틔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맺고 계신 관계가 장기적으로 맺어가실 관계라면 절대로 막말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지만 노력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막말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막말은 상대방의 중요한 부분, 뭐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격, 가치관, 그 사람의 과거, 그 사람에게 가까운 중요한 인물들, 이런 그 사람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걸 매번 내가 평가하는 건가 아닌 건가, 중요한 부분인 건가 아닌 건가, 이렇게 판단 내리는 건 사실 우리 머리를 되게 복잡하게 하죠. 그래서 막말인가 아닌가 쉬운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내가 이 말을 애인이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내 친한 친구에게도 내뱉을까? 야, 너네 집은 가정교육이 그따위라 네가 그렇게 생겨 먹었냐? 이 말을 내가 친한 친구한테 내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배우자나 연인에게는 내뱉어도 친구한테는 그 말을 내뱉지 않아요. 그죠? 물론 뭐 가끔은 내뱉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나 그런 말 친구한테도 쓴소리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직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들은 조금 기준을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높이냐? 내가 이 말을 뭐 직장 상사나 아니면 뭐 좀 어려운 선배한테 내뱉을 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막말이 이게 막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시려면 내가 이 말을 내 배우자나 파트너 말고 다른 중요하고 조심스러운 관계에서 뱉을 말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이 막말을 쉽게 판단하는 기준은 내가 이 말을 내가 좋아하는 친한 친구에게 내뱉을 말인가 먼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갈등이 격해지고 상대방이 막말을 먼저 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나도 막말이 막 튀어나올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스탑을 하셔야 돼요. 막말 스탑. 일단 막말은 하지 말자. 왜? 막말을 하고 나면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대신에 나 네 말 들으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마음이 너무 아파. 나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차라리 이런 말들로 내 심정을 다이렉트로 호소를 하세요. 상대방 공격하지 마시고 내가 죽겠다라고 호소를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그 호소에 눈도 깜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래. 할 말 없죠? 더 화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일단 그 순간을 모면하셔야 돼요. 피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에 뭐? 너도 그렇다고? 하면서 하면 이제 뭐 불이 확 붙어버려서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서로 막말만큼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얘기를 한 다음에 잠깐만 몇 시간만 진정하고 얘기하자 라고 상대를 안심시키고 잠깐 대화를 멈추셔야 됩니다. 상대를 왜 자꾸 안심시키라고 하느냐? 상대를 위한 건 아니에요. 물론 상대를 위해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상대를 안심시키지 않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면 상대는 이제 완전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게 오히려 나를 또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상대를 안심시키고 대화를 잠깐 보류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막말을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진짜 막말을 하면 장기적으로 관계에 너무 손상이 크다라는 거를 잘 아시고 결심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이미 이 관계에서 서로 막말 많이 주고받고 헤어지자는 말도 남발했다. 물론 그런 게 너무 안타깝고 후회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상황이시라면 그거는 이미 이 관계를 너무 많이 손상시키는 독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독을 또 해독할 필요가 있죠. 이 독을 어떻게 해독할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